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댓글창에 지금 재밌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달싹달싹 하는데, 예,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검찰 미끼 물었다. 표지가리 증거 조작 법정 공방 시작됐다. 입니다. 자, 검찰이 미끼를 물었다. 표지가리 증거 조작, 그 법정 공방 시작됐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긴고 하니요.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을 겁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두 개의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 한 공문에서는 표지를 가져오고 또 한 공문에서는 속지를 가져와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 신문에 사용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 조작이다. 라고 했던, 폭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민영배 의원이 직접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자, 이 주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여기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탄핵 추진해야죠. 뿐만 아니라 특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검이라는 게 꽤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표지가리 증거 조작,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만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 혹은 언론계까지 끼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 언, 정 합작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당연히, 정말 당연히 특검, 더 나가서 검사 탄핵까지 추진되어야 될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좀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적 관심을 그닥 끌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이 문제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아마 지들한테도 상당히 아픈 대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리한 줄도 모르고 덥석 뛰어들었겠죠. 그 결과 이 표지가리 증거 조작 문제는 오늘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공방거리가 될 거고요. 법원에서 이 대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 역시도 정치적인 논란거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는데 판사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얼렁뚱땅 스물스물 넘어간다든지 혹은 조작됐다라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든지 하였을 때 그 판사는 당연히 정치적 논란, 더 나아가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검찰이 이 문제를 덥석 물어 뜯음으로 인해서 검찰 스스로 더 위기에 빠진 상황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검찰 미끼 물었다. 표지가리 증거 조작 법정 공방 시작됐다. 입니다. 자, 오늘 지금 뉴스 보신 분들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 뭐 이렇게 벌써 몇 시간 전부터 각종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각 언론사들의 메인 뉴스를 다 차지했을 겁니다.
자, 공문서 짜집기. 이 문제를 검찰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맞서서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오늘 오전 공판은 바로 이 문제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후 공판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중간중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검찰은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손해예요. 지금 안 그래도 검찰이 이런 증거를 조작했네, 저런 증거를 조작했네 하고 있는 판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를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이 추진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랬을 때 검찰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검으로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판사들 입장에서는 꽤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조작 의혹이 있는 그 증거를 판사가 덥석 받아들인다는 거, 그 역시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어느 판사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그 증거 자체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 자체를 배제할 경우에는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논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해서 검찰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기사 쓴 꼬라지 보소. 자, 보세요. 이거는 더 팩트 보도인데요. 이재명 공문서 짜집기에 수사했다. vs 검찰 명백한 허위. 이게 가장 객관적인 그 제목이죠.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을 나란히 병치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란히 병치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이 위에 거 보세요.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 검 명백한 허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제목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문서를 조작을 했고 검찰이 명백한 허위라고, 즉 이재명의 공문서 조작을 검찰이 밝혀냈다, 이런 식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 검 명백한 허위 주장. 뭔 말입니까? 검찰이 명백한 허위 주장, 즉 공문서 조작을 밝혀냈다,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독자의 오독을 유도하기 위한 더러운 제목입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연합뉴스에서 이 같은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는 이 제목만 봐도 뻔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제목 쓰기와 이 제목 쓰기의 차이 이해를 하시겠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두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한 방식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제목은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풍기는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제목만 읽고 이재명 나쁜 놈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런 오독과 오판을 유도하는 제목, 그런 제목을 연합뉴스, 국가의 돈을 받아 처먹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는 연합뉴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 돈 주면 안 돼요. 얘들 끊어버려야 돼. 아니, 지금 연합뉴스 기자들 수가 보통 언론사에 1,000~1,000배가 넘는데 상당수 기자들은 놀아요. 나이 많은 기자들 놀아요. 아니, 기자가 뭐 부장되고 뭐 국장되고 이렇게 승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면 현장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장에서 뛰어다니기 싫으니까 어디 짱 박히는 부서 이런 데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부서를 전혀 없앨 수는 없겠으나 거기에 숨어 있는 기자들 수가, 시니어 기자들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죠. 40대 후반만 돼도 그렇게 중간중간 처박힌 애들 뒤입다 많어.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돈은 꼬박꼬박 받아 처먹는다고? 이래도 되겠어? 이래야 되겠어요, 이거? 자, 얘기가 옆으로 약간 샜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리죠.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선거법 관련 재판입니다.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와 관련된 재판인 거죠. 자, 근데 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주장이 일찌감치 한번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이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이죠. 자, 일단 이 대책단의 발표 내용 한번 보시고 이어서 한번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잘못 나갔습니다. 아이, 참 벌써 이거 방송사고 하나 냈네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파악한 사건 조작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조작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추후 대책단과 당에서 구체적인 조작 사례를 하나씩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갈 예정입니다. 5가지로 분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사 조작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억지로 꿰 맞추기 위해 공문서 등을 조작한 행태입니다. 둘째, 진술 조작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여 진술 조작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증거 조작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녹취록을 조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증거 기록 조작입니다. 재판 증거를 조작해 사법부를 유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사실 조작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실존하지 않은 허위를 창작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중 수사 조작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배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발족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4번째로 말씀하신 증거 기록을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회견을 하는데요. 이어서 이런 내용의 조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검도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폭로를 해갈 겁니다. 저희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그러면 피하는가? 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현장 대책기도 하고 또 이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특히 이런 사건 조작에 정치적 목적인 사건 조작에 나섰던 앞장섰던 혹은 주도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회견문을 우선 낭독한 다음에 밖에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로 바로 잡겠습니다. 전입가경, 갈수록 태산입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불법 해외와 협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책단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3월 공판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가리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결제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제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집기 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집기 수사의 표지가리, 짜집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최모 전 성남시 기업 지원 과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차장이 동행했다는 공문을 이 시장이 직접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2014년 12월 1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닙니다. 이모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출장 일정이 조정됩니다. 이에 공사는 2014년 12월 24일 참석자를 이모 씨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변경 적시해 성남시에 통보합니다. 이 공문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 전 과장이 이상한 진술을 했을까요? 최 과장이 속았습니다. 검찰의 치졸한 공문서 위조 공작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결제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가리로 섞습니다. 2014년 12월 2일자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속지를 짜집기에 새로운 문서로 생성한 것입니다. 네. 이날 발표 내용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내용을 좀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어떻게 검찰이 이 증거를 조작했느냐 대목이겠죠. 그래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전해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밝힌 이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공문이 있었던 거죠. 한 공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했고 한 공문은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지 않은 공문입니다. 공문의 내용은 비슷한데 한 공문에는 김문기가 포함되어 있고 한 공문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서명하는 공문에는 김문기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김문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보고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안 된 공문을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공문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서명하지 않은 공문인데 서명을 한 것처럼 따라서 네가 서명했잖아, 네가 결제했잖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우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증거를 여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이 호주 출장과 관련된 최초 공문입니다. 성남도시공사가 성남시로 보낸 거고요. 2021년
2021년 12월 2일에 보낸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호주, 뉴질랜드 교통체계, 관광 벤치마킹 방문 계획 일정 변경의 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공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쪽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내용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팀장 땡땡땡, 팀장 이땡땡이라고 적힌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 서명은 여기에 있고요. 성남도시공사 팀장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김문기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모 팀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팀장 누구누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느냐? 이 공문을 법정에 제출한 게 아니라 이 공문을 법정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시장 결재를 아니었고 아무도 결재를 안 했어요. 그냥 일정 변경의 건. 자, 앞에 거를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계획 일정 변경 건. 여기에는 표현이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했고 여기에 팀장 이모 씨가 들어가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경된 이 공문에는 아무도 결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재를 누가 했는지 실제로 아무도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그냥 말 그대로 통보만 온 겁니다. 이 통보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처장 김문기. 에이 참. 이렇게 참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처장 김문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검찰은 이 두 번째 공문을 앞에 공문하고 짜 맞춥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한 적, 결재를 한 적이 없는데 결재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법정에 제출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검찰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 대표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억지를 써요. 아니, 지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왜 이재명 보고 또 뒤집어 씌운데 뭐 이런 황당한 새끼들이 다 있어? 예, 이게 원래 검찰의 수법입니다. 왜 정말로 결정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기가 꼼짝없이 도둑이라는 게 들통이 날 것 같아. 증거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한다? 내가 도둑이 아니고 네가 도둑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원래 이거 내 물건이잖아. 네가 훔쳐갔으니까 내가 다 같이 가져온 거야. 이렇게 억지를 쓰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헷갈립니다. 그죠? 자, 내가 이 책을 훔쳤어. 훔친 게 들켰어. 그런데 오히려 야, 이거 원래 내 책이야. 훔친 게 아니라 내 걸 내가 되찾아온 거야. 라고 우겨버리면 사람들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검찰이. 지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오히려 덮어 씌우는. 이거는, 사이코패스들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정말 아주 나쁜 종자가 아니면은 쓰기 어려운 수법인데, 검찰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오늘 뒤집어 씌우려고 듭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는 우리 게 아니고 언론에서 한 거야. 우리 자료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 자료를 어디서 얻었을까? 언론이 성남시를 쳐들어가가지고 성남시를 압수수색했나? 성남시 압수수색한 거는 검찰 아니었나? 그 자료를 언론은 또 어디서 받아왔을까?
솔직히 돌다 보면은 돌려 말하다 보면 결국에 다시 또 검찰로 간단 말이야. 근데 당장 눈앞에서 아우 그거 우리 자료가 아니고 실은 언론 자료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한 거 아니지. 자, 우리가 조작한 거 아니지라고 얘기하면 그만인데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또 이런다가 그게 왜 이재명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한다면 검찰이 거짓말하거나 이 자료를 만든 이 보도를 한 언론이 거짓말하거나 그거지. 예. 이처럼 검찰이 그만큼 지금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거를 증명한다 그러고 입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되게 급한 거야. 엄청 급했어. 급하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고 합니다만. 자,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엄청난 깐족거림을 시전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방을 하는 거죠. 야,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네가 또 그런 식으로 비방하니? 아니 이거는 일단 1심 판결도 안 됐는데 거짓말했다는 혐의라는 말을 거짓말을 한 것을 유죄로 확정지어버리는 이런 언행이죠. 검사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지으려고 하는 언행을 법정 안팎에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참 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보건대 이런 짓은, 글쎄, 적어도 선진국가의 검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무튼, 사실 이 말은 검찰이 할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해야 되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를 한 검찰이 거짓말로 증거를 왜곡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을 잡아가두는 검찰이 오히려 지가 거짓말로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야말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더러운 행동인 겁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더러운 행동은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은 뭐다?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왜 이런 짓을 한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거짓부렁이 다 들통날 위기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극단적인 거짓말인 거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이코패스 정도에나 어울리는 말인 거죠. 자, 마치 이런 겁니다. 도둑이 경찰을 피해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열심히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경찰한테 붙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 잡힐 뻔한 도둑이 경찰관을 향해서 이놈은 강도입니다. 사람 살려! 강도가 날 죽이려고 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 소매치기인데 남자분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고요. 피해자는 그 여성 소매치기를 붙잡으러 열심히 뛰어간 겁니다. 붙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이 여성 소매치기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사람 살려! 이 사람이 나를 덮치려고 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강간 가해자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다죠. 그 사이에 그 여자는 도망가 버렸대.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야.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이 보시다시피 극단적인
그 범죄자나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과연 이거는 그러면 누가 한 얘기인데 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딱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검찰이 말하는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야? 어떤 언론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허위, 가짜 증거를 떠들어낸 거야? 자, 그 언론사는 바로 JTBC입니다. 당시 JTBC 보도 내용부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한 시 대표단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 후보의 바로 뒷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고 김문기 처장이 있습니다. 당시 출장에 동행한 성남시 대표단은 11명,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방문단 구성을 포함한 출장 계획안은 시장인 이 후보가 직접 결제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방문단 구성을 포함한 출장 계획안은 시장인 이 후보가 직접 결제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 후보는 안타깝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땐 김 처장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문기와 유동규는 이재명과 성남시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김 처장의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김 처장의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네, 당시 JTBC가 보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JTBC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시 출장에 동행한 성남시 대표단은 11명, 함께 찍은 사진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단 구성을 포함한 출장 계획안은 이 후보가 직접 결제했습니다. 출장 계획안은 시장인 이 후보가 직접 결제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출장 계획안이 조작된 거였던 거죠. 두 개의 출장 계획안이 있었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것이고 하나는 안 한 것인데 안 한 것에 김문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안 한 이 김문기가 들어가 있는 결제를 하지 않은 문서가 쏙 들어와 가지고 표지가리를 해서 결제한 문서 사이에 들어와 버렸던 겁니다. 말 그대로 조작이 있었던 거죠. 이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JTBC는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누가 조작을 한 거야? JTBC 네가 했니? 자, 이 부분은 JTBC 애들이 해명해야 될 대목이죠. JTBC가 했거나 JTBC한테 이 문건을 제공한 김은혜 혹은 이기인, 지금 저기 개혁신당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준석 밑에 있는 그 이기인, 걔가 했거나 김은혜가 했거나 그게 아니면은 걔들한테 이 문서를 전달해 준 놈이 했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서를 확보를 하는 방법은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좀 밝혀야겠죠. 누가 증거를 조작했는지. 말 그대로 특검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기인이나 김은혜가 했다면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후보자를 비방한 행동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죠. 검찰이 했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 설령 검찰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특별한 다른 조작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검찰이 증인신문을 했어요. 검찰이 증인신문을 했다고. 그랬으면 검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조작되지 않은 두 문서를 다 가지고 와서 증인한테 제시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그러면 검찰은 이 두 문서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조작된 문서, 조작되지 않은 문서, 조작되지 않은 문서 1번과 2번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영상을 탁 틀어주면서, 자, 영상 캡처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증인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를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나요? 알고 있나요? 아닌가? 이렇게 진술을 그걸 해요. 증인 신문을 해요. 그랬으면 뭐야? 자기들은 저 문서가 조작됐다는 걸 알면서도 썼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그 검사를 때려치겨야 되겠네? 조작되지 않은 두 개의 문서가 다 있었고, 그 두 개의 문서를 다 제시를 해서 증인신문을 했다며. 근데 막상 증인신문할 때는 이 JTBC 방송을 캡처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증인신문했어요. 자, 보실까요? 성남시 지원과장 최모 씨.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때 진술인에게 JTBC 보도 내용 중 2014년 11월 호주 뉴질랜드 교통체계 관광 벤치마킹 방문 계획 일정 변경 문서를 제시하고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사진 하나 보세요. 자, 뭐라고 보입니까? JTBC라고 여기 사진 한쪽에 붙이는 거 보이죠? 자, 여기 뭐 여기 JTBC. 예, 이 부분 보이시죠? 예, JTBC. 자, JTBC 쪽에서 JTBC 화면을 거의 보여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업 지원 과장으로서 이 문서를 결제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라고 한때잖아. 자, 이거 보여주면서 맞나요? 라고 물었단 말이야. 이거 문서 보여주면서. 근데 여기 보면 JTBC 사진이라고 돼 있죠? JTBC 화면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 지들이 문서를 다 가지고 있다며. 문서 다 가지고 있다며. 조작되지 않은 문서 갖고 있다며. 그랬으면 이 문서가 조작된 거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서를 들이밀면서 증인신문을 했다고? 그럼 검사 새끼가 나쁜 새끼네. 맞죠? 자,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자, 검찰은 이게 조작됐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장난질을 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탄세포 생물인 것 같아. 자기들은 이 문서를 다 증인들한테 제시하고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멀쩡하게 조작되지 않은 두 개의 문서를 증인들한테 제시하고 진술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진술을 받아낸 증거가 또 있죠. 결국에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폭로한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세포 생물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검찰이든 뭐가 됐든 확실한 거는 얘네들 그거 해야겠죠. 특검 하긴 해야겠죠. 어느 놈이 조작을 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저 역시도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이상하네 라는 부분이 더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특검, 적어도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스스로 자신들은 오염되지 않은, 조작되지 않은 두 개의 문서를 제시하고 증인한테 신문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만, 명백하게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조작된 문서를 보도한 그 언론 보도 영상을 가지고
수사를 벌인 증인신문을 받아낸 증거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저것이 조작된 문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조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증인신문에 악용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러나 저러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